아, 세금 너무 많이 냈다. 나도 법인 전환해야 되나?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법인 전환을 했다가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들, 종합소득세 신고 끝나고 나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시죠? 아, 세금 너무 많이 냈다. 나도 법인 전환해야 되나? 그 주위에서 법인 전환하면 세금 적게 낸다는데 이거 진짠가? 특히 성실신고 대상자분들은 6월 말까지 신고가 이어지니까 신고 끝나고 나면 그 법인 전환 상담이 확실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시기에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세무사님, 저 이번에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 줄어드나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으니까 법인 전환하면 좀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법인 전환을 했다가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전환은 세금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금만 보고 결정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법인 전환을 언제 고민해야 되는지, 어떤 대표님에게 맞는지, 어떤 경우에는 신중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법인 전환을 만약에 했다면 법인에 쌓인 돈을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까지 설명드려 볼게요. 대표님, 이 부분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6월 말이 끝나면은 그 법인 전환 상담이 유독 많이 오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세금을 그때 실제로 체감하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를 하죠. 신고 전에는 대표님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세요. 올해 매출이 좀 늘었네? 작년보다 이익이 괜찮았네? 그런데 실제 세액을 들으면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저도 이번에 성실신고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요. 세액을 정확히 들으신 대표님들이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그 정도로 못 벌었어요.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통장에 남아있는 돈만 보고 세금이 나오진 않거든요. 필요경비, 사업의 이익, 소득공제, 세액공제, 누진세율까지 반영해서 계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세금 많이 내야 되나?가 되는 거죠. 게다가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그 지방소득세랑 추후에 건강보험료 부담도 이어지니까 그 체감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 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소득세 부담이 커진 대표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됐거나 곧 될 것 같은 대표님,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커진 대표님들이 법인 전환을 많이 고민합니다. 참고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란 말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걸 세무사 확인 도장 받아와 라는 제도인데요.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다른데 대표적으로 도소매업은 15억 원, 제조나 건설은 7.5억 원, 서비스업은 5억 원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업종별로 이 정도 매출 이상이면 잘 버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세금도 꽤 내시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냈다면 이 법인 전환을 생각해보는 그 타이밍 자체는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법인 전환을 검토해 볼 타이밍은 맞아요. 다만 검토할 타이밍이라는 것과 법인 전환을 실제로 실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오늘은 이 차이를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법인 전환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쉽게 말하면 개인 사업자로 하던 사업을 법인 명의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이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 사업자 폐업하고 법인 사업자 하나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대표님. 맞아요, 신쌤. 이게 법인 전환의 핵심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사업의 주체가 바뀐다는 건데요. 개인 사업자는 대표님 개인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사업에서 번 돈도 기본적으로 다 대표님 개인에게 귀속이 돼요. 반면에 법인은 대표님과 별개의 인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따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주식 100%를 전부 보유한 주주여도 그 법인은 별도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대표님이 100% 주주이고 대표이사여도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은 대표님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내가 벌었다, 내가 쓴다. 법인 사업자는 회사가 벌었다, 대표가 가져가려면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법인 전환은 절세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사업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 돼요.
그래도 그 대표님들이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세금 때문인 거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율이 높고 법인은 법인세율이 낮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율 차이는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강한 이유이긴 해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의 이익이 커지면 대표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되죠.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니까 이익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게 되죠. 법인세도 누진세율이긴 한데 세율로만 따지면 소득세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죠. 그러니까 신고가 끝나고 세금을 많이 낸 대표님께 법인 전환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저는 법인 전환의 매력을 세율 차이 하나로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선택권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에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이 대부분 그해 대표님의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올해 많이 벌었다. 그러면 올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런데 법인은 선택지가 생깁니다. 회사에 돈을 남겨둘 수도 있고 필요한 만큼 대표자 급여로 가져갈 수도 있고 이익이 나면 배당을 검토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퇴직금까지 구조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회사 안에 돈을 남겼다가 내가 필요할 때 원하는 걸로 빼갈 수 있는 거네요. 저는 이걸 대표님한테 설명할 때 인출수수료로 비유를 좀 하곤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돈을 꺼내 쓰는 게 자유롭죠. 대신 많이 벌면 높은 소득세율을 부담하죠. 말하자면 인출수수료가 높은 구조인 셈입니다. 반대로 법인은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법인 돈은 회사 돈이니까요. 돈을 마음대로 쓰기 힘든 대신에 낮은 법인세율이라는 낮은 인출수수료를 부담하는 셈이죠. 정리하자면 개인 사업자는 돈을 꺼내 쓰기 쉬운 대신에 높은 세율을 부담한다는 단점이 있고 법인은 세율 부담은 낮지만 꺼내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구조를 잘 설계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세율도 낮고 이익이 난 그해 바로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제도인 건 맞죠. 대표님, 여기까지만 보면은 법인 전환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세율도 낮고 선택권도 있고 그리고 사업 확장에도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네,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법인 전환을 검토할 때 위험한 계산법이 있어요. 어떤 계산이요?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랑 법인의 법인세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로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세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봅니다. 법인세가 훨씬 적네? 여기까지만 보고 법인 전환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대표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법인세가 아닙니다. 법인세가 아니라면요? 대표님 주머니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느냐가 중요한데요. 법인이 돈을 벌면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쓰려면 다시 가져와야 하죠. 급여로 가져오면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배당으로 가져오면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급여를 높이 설정하면 또 4대 보험료 부담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법인세만 낮다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법인세율이 낮다는 말하고 대표님이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부분은 대표님들이 정말 많이 놓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놓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개인 사업자로 이익이 한 6억 원 정도 나는 대표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대표님 자녀는 국제학교 보내고 아파트 담보대출은 많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매년 3억 원 정도를 생활비,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등으로 써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해도 다시 그 돈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와야 해요. 그러면 사실 법인 전환이 큰 의미가 없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에서 똑같이 이익이 6억 원 나는데요. 대표님이 실제로 가져가야 하는 돈은 한 1억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돈은 투자, 직원 채용, 지점 확장 등에 쓸 계획이에요. 이런 구조라면 법인의 돈을 남겨두고 그걸 재투자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전환은 세율이 낮냐 보다 돈을 얼마나 꺼내야 하냐가 중요한 거네요. 네, 법인 전환의 판단 기준은 세율 하나가 아닙니다. 법인세를 내고 그 돈을 대표님이 가져가고 그래서 회사에 남길 돈이 있고 그리고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봐야 하는데요. 결국 법인 전환은 대표님의 주머니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실제 상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래처 대표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저 매출이 이 정도인데 법인을 해야 되나요? 또는 이번에 세금 많이 나왔는데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실제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출 또는 세금을 많이 내셨다는 말만 듣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법인 전환은 몇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그럼 첫 질문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인가요? 네, 그게 출발점입니다. 대표님들이 세무사님, 저 매출 30억 넘었어요. 법인 전환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매출이 30억이어도 비용이 29억이면 이익은 1억이죠. 반대로 매출이 10억이어도 비용이 3억이면 이익은 7억입니다.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보는 건 매출이 큰가가 아니라 실제로 이익이 남는가이죠.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남는 대표님들은 법인 전환을 검토할 수 있고 그 매출은 크지만 마진이 낮은 분들은 좀 고려해 봐야겠네요. 유통업처럼 매출은 크지만 마진이 낮은 업종도 있고 또 인건비나 임차료 비중이 높아서 생각보다 이익률이 낮은 업종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매출만 보고 법인 전환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대표님이 실제로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지도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대표님이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요. 매월 생활비가 얼마인지, 대출 상환은 얼마인지, 자녀 교육비는 얼마인지, 개인적인 투자나 부동산 취득 등에 쓸 자금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법인 전환의 장점은 회사에 돈을 남길 수 있을 때 커집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번 돈을 대부분 대표님이 가져가야 한다면 회사에 돈을 남길 수가 없겠죠. 그러면 법인으로 바뀌어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그 법인 전환은 효과가 거의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법인 전환은 얼마나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꺼냈어야 하느냐도 같이 검토를 해야 돼요. 돈 관리 습관도 봐야겠죠? 네, 이 부분도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법인 전환하면 법인 돈과 개인 돈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대표님들이 머리로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습관이 잘 안 바뀝니다. 세무사님 어차피 내 회사잖아요. 내가 100% 주주인데요. 이 돈 제가 열심히 고생해서 번 돈 아닌가요? 이 생각이 강하면 법인 전환 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죠. 법인 전환은 세금 구조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생활 습관도 바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법인 전환은 사업을 제대로 확장하려는 대표님께도 좋은 거죠. 네, 법인 전환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려는 것만 아니라 사업을 키우는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입찰, 대기업 거래, 외부 투자 유치, 금융기관의 대출, 임직원 스톡옵션 같은 구조를 생각하면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회사를 승계하거나 가족의 지분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훨씬 다양한 선택지를 줍니다. 법인은 주식이라는 형태로 구조를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또 법인은 못 받는 혜택인데 개인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 10억 미만의 개인 사업자라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 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법인이 되면 매출이 아무리 적더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가면 무조건 혜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같이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 상담에서는 저는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이익이 얼마나 남죠? 대표님이 매월 가져가야 하는 돈은 얼마일까요? 외부 투자 유치나 입찰 등 대외적인 신뢰도가 중요하신가요? 장기적으로 가업 승계 등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와야 법인 전환이 유리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인 전환은 세율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의 이익 구조, 자금 사용 방식, 사업의 장기적인 목표, 가족의 상황까지 그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는 건 법인 전환을 검토해야 되는 신호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 결정들은 이런 기준들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그 법인 전환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전환 과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법인 전환 이후에는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되나요? 법인 전환의 진짜 승부는 법인 설립이 아니라 법인 전환한 이후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데요. 단순히 법인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증 바꾸고 개인 사업자 폐업하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죠. 결국 그 법인 전환은 세금 신고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가까운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법인 전환을 했는데 개인 사업자 때처럼 돈을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로 장 보고 개인 생활비 쓰고 가족 외식비 쓰고 가족끼리 여행 가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내 회사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무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법인 돈을 대표자가 사적으로 쓰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상여나 가정여건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 후에는 법인카드 사용 기준, 급여 기준, 배당 기준 같은 거를 미리 정해둬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을 결정했다면 다음 질문은 법인을 만들까요가 아니고요. 법인에 쌓인 돈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가져올까요가 되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걸 보통 4층 피라미드 구조로 설명합니다. 매일 단위의 법인카드, 매월 단위의 급여, 매년 단위의 배당, 장기적인 관점에서 퇴직금 구조까지 4층 구조를 잘 설계해서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면서도 개인 사업자 못지않게 자금을 합법적으로 인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먼저 법인카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로 매일 단위의 법인카드입니다. 식대, 접대비, 소모품, 출장비, 광고비, 촬영 관련 비용처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출은 법인카드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업무 관련성입니다. 법인카드는 대표님 개인카드가 아닙니다. 법인카드를 잘 쓴다는 건 많이 쓴다는 뜻이 아니라 업무 관련 지출을 제대로 증빙하고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매월 단위의 급여겠죠? 대표이사 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인출 방식입니다. 대표님이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다면 그 역할과 회사 규모에 맞는 급여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급여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 잡으면 생활비가 부족하고 너무 높게 잡으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부담이 커질 수 있죠. 세 번째는 배당인가요? 네, 법인의 이익이 쌓이고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데요. 급여는 일을 한 대가고 배당은 주주가 법인에 투자한 지분에 대한 이익 분배 성격인데요. 배당을 설계할 때는 신세 많은 것처럼 연 2천만 원 초과 시에 종합과세 대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영향까지 함께 검토를 해야 되죠. 네 번째는 장기적인 퇴직금 구조겠네요. 대표이사가 장기간 근무하고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령과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 구조를 설계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세금 중에 하나가 퇴직소득세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소득의 인출 방식인데요. 다만 정관, 주주총회 결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까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하는 등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명확한 규정 정비가 필요해요. 정리하면 매일 쓰는 업무 비용은 법인카드, 매월 가져가는 돈은 급여, 매년 이익을 나누는 건 배당, 장기적으로는 퇴직금이네요. 법인 전환의 목적은 단순히 법인세율을 낮게 적용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낮은 세율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대표님이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가시고 또 회사에 필요한 돈은 남겨두고 장기적으로는 승계나 자산 구조까지 설계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법인 전환 컨설팅이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세가 많이 나왔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타이밍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이 낮아 보인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대표님이 실제로 필요한 돈을 어떻게 가져올지, 회사에 돈을 남길 수는 있는지, 법인 돈과 개인 돈을 구분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전환 이후에 사업을 제대로 확장하고 승계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 기준은 이거네요. 세금을 많이 냈느냐가 아니라 내 사업이 법인의 구조에 잘 맞느냐. 물론 5, 6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 때문에 깜짝 놀라셨다면 법인 전환을 검토할 타이밍은 맞지만 결정 기준은 세율표가 아니라 대표님의 사업 구조입니다. 즉 대표님이 필요한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까지 설계할 수 있을 때 법인 전환을 하는 거고요. 명심하세요. 법인 전환은 단순한 절세 상품이 아니라 대표님의 사업을 한 단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세금만 보고 결정하셨다간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설계하면 대표님의 사업과 자산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법인 전환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법인 전환 실행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신하영, 홍석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